6.27 대출 규제 효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폭과 수도권 주택가격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입니다. 지난달 4조 원대로 전월과 비교하면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주택 매매 후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은행권의 신규 대출 승인은 일부 실수요자를 제외하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강도 대출 규제에 수도권 집값 상승세도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2%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대책 발표 직후인 6월 다섯째 주부터 5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집값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규제의 고삐가 풀어지지 않도록 바짝 조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은행권도 자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조건부 전세대출마저 중단하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가 절반으로 줄면서 선제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대출 문턱 나날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은행들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모조리 꺼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유권 이전 전세, 조건부 전세 대출까지 막았다는데 이건 어떤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입니까? 네, 당장 내일부터 이 신한은행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전국 단위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은 갭 투자에 주로 활용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할 때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으면 이걸로 집주인은 잔금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세입자가 받는 대출이 바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입니다. 6.27 대책에서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한해서만 이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신한은행은 이걸 자체적으로 이 적용 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 겁니다. 여기에 세입자 전세 대출로 집주인 빚을 상환하는 이 근저당 말소 조건부 전세 대출,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도 전국 단위에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을 달아도 전세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건 6.27 대책에도 모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갭 투자를 막는 조치고 6.27 대책에선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한해서만 금지를 했는데 신한은행이 자체적으로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했다는 내용입니다. 신한이 막았다면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조치를 택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비슷한 내용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그리고 우리은행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과 근저당 말소 조건부 전세 대출을 전국 단위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남은 곳은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인데요. 아직까지 별도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남은 은행으로 대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확대 시행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아직까지는 열어둔 상태입니다. 6.27 대책에 은행 자율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실제 고객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이 대출 문턱이 한층 더 높아졌을 거라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혹은 전세 대출의 신규 접수도 일부 막힌 상황인데요. 통상 은행권의 신규 주담대와 전세 대출 중에 절반가량은 모집인을 통해서 이뤄지거든요. 이 때문에 가장 비중이 높은 채널을 닫아놨다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체감하는 대출 문턱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시면 하나은행이 전국적으로 모집인을 통한 8월 주담대 전세 대출 신규 접수를 중단했고요. 신한과 농협기업은행이 8월에 이어서 9월분까지 모집인 신규 주담대 접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업은행은 어제부터 모집인을 통한 전세 대출도 중단했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아예 한 달 단위로 모집인 한도를 부여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은행들의 향후 가계대출 추이를 살펴보면서 추가 한도를 설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앞서 보여드렸듯 6.27 대출 규제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은행권은 타이트하게 총량 관리에 들어간 모습이고 만약 이런 고강도 규제에도 가계대출과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은행권에서는 막판 수요 물량은 지난달에 상당 부분 좀 실행이 됐다라면서 이달부터는 대출 실행량이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 10월까지는 타이트한 가계부채
전세 관리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추가 규제와 관련해서는 국정위가 지난 1일 전세 대출과 그리고 정책 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실제 도입 여부는 기존의 대출 규제 효과부터 살펴본 뒤에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긴장감은 감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가계대출 문턱이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에 주거 사다리가 끊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자산 양극화 확대를 더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민 주거비 상승, 이 부담 상승 등과 같은 자칫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